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과학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김명날 선생님입니다. 3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올해 3학년 친구들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3학년이 되면서 과학 과목을 처음 공부하게 되었지요? 1학년 때, 2학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억나죠? 그런 통합교과에서 자연 관찰 및 조사 관련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과학 과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꼬마 과학자가 되어 즐겁게 과학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공부하기 전에 안내사항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 교과서 내려받기를 해주세요.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영상을 보면서 디지털 교과서 내려받기를 꼭 해주세요. 방법은 인터넷으로 에듀넷 티클리어에 가입 후에 검색창에 디지털 교과서로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교과서 중에서 과학 3학년 1학기 내려받기를 해주세요. 여기 에듀넷 티클리어 그리고 검색창에 디지털 교과서라고 치는 것 부모님과 함께 꼭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과 원격 학습할 때 주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아까 안내했던 대로 디지털 교과서를 여러분이 내려받기 하면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과학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공부하는 것, 예습,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 복습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예습, 복습을 하면서 과학 교과서를 정리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은 밑줄도 치고 책 빈 공간에 추가로 쓰기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험 관찰에 기록을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 배움 나누기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면 학교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안내사항은 이학습터 게시판 활용입니다. 과제나 소감 및 질문을 올려주세요. 여기 이학습터 게시판 보이죠? 과학 수업 참여방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등록 버튼 누르기, 그런 다음에 날짜, 이름, 제목명을 표시하여 참여해주세요. 세 번째 안내사항은 필통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15cm 자를 준비해주세요. 아래에 예시로 올려놓은 자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작권 주의 안내입니다. 선생님이 원격 학습에 올리는 자료들은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이트에 옮기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자, 이제 3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학 교과서 2쪽, 3쪽을 펼쳐주세요. 자, 이제 3학년 1학기 과학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2쪽, 3쪽을 펼쳐주세요. 2쪽, 3쪽에는 실험실 안전수칙에 대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과학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3학년 과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과학실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안전수칙은 실험하기 전과 실험하는 동안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공부해달라고 했죠? 선생님이 여기서 다 하면 좋은데 그러면은 오늘 원격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선생님은 맨 앞에 실험하기 전만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실험하는 동안에 실험이 끝난 뒤까지 모두 살펴봐 주세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먼저 실험하기 전에 안전한 실험을 위한 주의사항이 있죠. 실험실에서는 항상 선생님의 안내 따라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들과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주의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험 기구 등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알아둡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받기 한 사람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볼게요. 긴 머리는 단정히 묶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을 씁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실험을 할 때는 실험용 장갑을 낍니다. 실험복이나 앞치마를 입습니다. 자, 잘 들었나요? 여러분도 내려받기에서 꼭 선생님처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실험하기 전 안전수칙 다음에 실험하는 동안의 안전수칙도 나왔죠? 여기 뒤에는 뭐가 있죠? 네, 소화기도 있어요. 소화기 사용 방법도 여러분이 꼭 주의 있게 읽어보세요. 선생님하고는 교실에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실에서 안전교육도 이루어져야겠죠? 자, 여기 지금 선생님 또 한번 예시 한번 해볼까요? 날카로운 물건은 조심히 다룹니다. 네,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을 할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뜨거운 물체를 만질 때는 열에 견딜 수 있는 장갑을 끼거나 집게를 사용합니다. 실험 재료를 함부로 맛보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 내려받기를 해서 안전수칙을 꼼꼼히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실험하기 전, 실험하는 동안, 실험이 끝난 뒤까지 안전수칙을 모두 잘 숙지한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실험 관찰 맨 뒤에 67쪽으로 가주세요. 실험 관찰 67쪽 뒤에 꾸러미가 있어요. 꾸러미에 가서 꾸러미 첫 장 여기 각 2, 3쪽에 사용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실험실 안전수칙 약속 카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해 주세요. 나 누구누구는 실험실에서 다음에 안전수칙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각 항목별로 잘 읽어보고 동그라미 B표로 여러분의 약속을 꼭 표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3학년 몇 반 김 또는 박 누구누구 여러분 서명까지 잘 맞춰서 학교로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하고는 교실에서 안전송을 부르면서 안전수칙 공부는 또 반복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내만 할게요. 오늘 과학 수업 첫 시간은 과학교과서 10쪽, 11쪽, 그리고 실험관찰 6쪽을 펼쳐주세요. 첫 단원, 과학자는 어떻게 관찰할까요? 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책을 볼까요? 첫 단원 1.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라는 큰 1단원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부를 합니다. 1.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탐구할 때 과학자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그리고 탐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1단원 공부를 합니다.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어떤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을 찾아서 알아보는 것을 탐구라고 하는데요. 과학적 탐구는 우리 주변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주변의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것은 과학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탐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과학자들이 어떻게 탐구를 하는지 살펴보고 탐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잘 보았나요? 자, 이제 여러분은 책을 가지고 선생님은 디지털 교과서로 오늘 1차시 수업합니다. 1차시 배움 주제 같이 읽어봅니다. 과학자는 어떻게 관찰할까요? 라는 학습 주제로 여러분들은 꼬마 과학자가 되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안내했듯이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받기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교과서를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여기 시작 퀴즈 버튼 보이나요? 여러분이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받기 하면 여러분도 이 버튼이 보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아래 사진에서 두 친구가 함께 관찰하고 있는 관찰 대상은 무엇일까요? 자, 나무 줄기일까? 나비일까? 나뭇잎일까? 나무 가지일까? 생각해 봤나요? 보기가 있죠? 나무 줄기, 나비, 나뭇잎, 나뭇가지. 어떤 것이 관찰 대상일까요? 생각해 보았나요? 바로 나무 줄기.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는 나무줄기를 돋보기로 관찰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나무줄기를 청진기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 후에 부모님과 함께 꼭 내려받기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땅콩을 연구해 볼까요? 라고 나왔어요. 어느 과학자는 오랫동안 땅콩을 탐구하여 땅콩의 성질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과학자처럼 땅콩을 탐구해 봅시다 했는데 여기도 버튼이 있어요. 책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볼까요? 1900년대 초, 미국 남부 땅은 오랜 모카 재배로 황폐하였어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 과학자가 땅콩 심기를 제안하였답니다. 덕분에 땅은 다시 비옥해졌지만 땅콩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땅콩 심기를 제안한 과학자는 땅콩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며 땅콩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땅콩을 이용하여 마가린, 비누, 버터, 구두약, 크림 등 100가지가 넘는 음식과 200가지가 넘는 식용품을 개발하여 주민들은 큰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잘 들었나요? 우리 책에 나오는 이 과학자는 미국의 실제 인물이에요. 세상을 바꾼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흑인이었고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구하다 보니 조지 워싱턴 카버는 세상을 바꾼 땅콩 박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꼬마 과학자가 되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버 과학자처럼 땅콩을 탐구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 배움 주제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과 간단한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관찰하기, 과학적인 관찰 방법 설명하기로 공부합니다. 오늘 수업을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책으로 간단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땅콩을 관찰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플라스틱 접시, 그리고 깍지를 까지 않은 땅콩, 그리고 잘 볼 수 있게 돋보기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선생님께 꼭 이야기를 하세요 했는데 집에서도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는 땅콩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질을 잘 모르는 물질을 함부로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맛을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볼까요? 실험 과정이죠. 플라스틱 접시에 땅콩을 넣고 자유롭게 관찰해 봅시다. 관찰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실험 관찰 6쪽에 잘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에 와서 배운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땅콩을 관찰할 때 어떠한 과학적인 관찰 방법을 써야 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자, 11쪽에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 중요한 용어가 나오면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또는 네모 아니면 동그라미로 보물 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자,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한다. 네모. 그리고 관찰할 때에는 눈, 코, 입, 귀, 밑줄 몇 가지? 5가지 어떤 기관? 감각기관을 사용합니다. 감각기관이랑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 5가지 감각기관 기억하세요.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는 뭘 사용하죠? 돋보기, 밑줄, 현미경 등을 사용하고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는 청진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바로 도구라고 하죠. 도구를 사용하면 대상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관찰하여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은 자세히 관찰한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까 몇 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한다고 했죠? 5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한다고 했죠? 만져보기, 무슨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손이라는 피부를 이용한 촉각입니다.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땅콩을 만져보니까 땅콩이 까끌까끌하다 또는 줄무늬가 잡히네. 줄무늬가 잡히는 것을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땅콩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소리죠. 어떤 감각기관을 이용했죠? 귀라는 감각기관, 바로 우리의 청각이라고 해요. 청각이라는 감각기관을 이용해 들어봤더니 딸그락딸그락 뭔가 들어있는 것 같다. 껍질 속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땅콩을 까서 입으로 맛을 보길 수 있겠죠? 맛을 보기 때문에 미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주의사항에 말했지만 모르는 물질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땅콩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물질을 관찰하는데 무조건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살펴보는 것. 어떤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네,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이용한 시각 관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코를 이용한 후각이라는 관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관찰한 내용을 우리 실험 관찰 6쪽에 기록해 주세요. 책에서 공부하고 관찰한 내용들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주세요. 실험 관찰 6쪽입니다. 실험 관찰 6쪽에 땅콩을 자유롭게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쓰고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받기 해서 땅콩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도 좋고요. 또는 창의적으로 다른 관찰 대상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관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땅콩 대신에 뭐 아몬드,
밤, 또 우리 주변에 잘 볼 수 있는 지우개. 선생님은 손가락도 좋은 것 같아요. 손가락 관찰하는 것도. 또 사탕, 껌, 그에 또 뭐가 있을까?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내용을 적어주세요. 내용을 적을 때는 몇 가지 감각기관을 써야 되죠? 5가지 감각기관. 어떤 것들? 땅콩을 예를 들면 표면에 무늬가 있습니다. 뭐로 할 수 있죠? 눈을 이용한 시각적 관찰 방법. 또 눈사람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네, 눈을 활용한 시각적 관찰 방법. 또 손으로 만지니까 표면이 까끌까끌하네. 이거는 피부를 이용한 촉각이죠. 또 색깔이 황토색입니다. 이것도 시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땅콩 깍지를 쪼개니 어지직 소리가 납니다. 뭐죠? 귀를 이용한 청각. 그 외에도 냄새를 맡아보니 고소한 냄새가 나네. 혹시 마이쮸를 관찰한 친구들은 달콤한 냄새가 날 수도 있죠. 먹어보니까 달콤하네. 이건 미각이겠죠. 그렇지만 모든 관찰 대상을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에 관찰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이렇게 이건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창의적으로 다른 걸 관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유의하라고 한 거 있죠? 관찰 결과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게 관찰 결과인지 구분할 수 있죠? 눈사람 모형처럼 생겼다. 이거는 관찰일까요? 네, 맞아요. 표면에 무늬가 있다. 뭐야? 눈으로 본 우리 시각이죠? 그리고 손으로 만지니까 표면이 까끌까끌하네.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바로 피부 촉각이라고 하죠. 맛있을 것 같다. 이거는 관찰일까요? 관찰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관찰 결과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실험 관찰 6조기에 정리할 때 이렇게 관찰과 내 느낌, 생각과는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해요. 자, 실험 관찰 아래쪽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과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땅콩을 다시 관찰해보고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안내한 대로 디지털 교과서를 다시 보면서 땅콩에 대해 정리도 좋지만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 대상을 정하고 그 관찰 대상에 대해 5가지 감각기관 여기 적어볼까요? 눈은 시각, 귀는 청각, 입은 맛을 보는 미각 여기 써볼까요? 그리고 피부를 통해 느끼는 촉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는 후각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 여러분의 관찰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우리 땅콩을 들자면 눈으로 관찰했을 때 땅콩은 두 쪽으로 쪼개 관찰하면 싹이 보인다. 또 속껍질에 쌓인 땅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난다. 또 흔들면 후두둑 소리가 난다. 그리고 땅콩 깍지를 쪼개니까 아지직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또 먹어보니까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만지니까 까끌까끌하네. 무늬가 만져지네. 이런 관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관찰한다고 해서 모두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만약에 식초나 이런 것들은 냄새를 맡을 때 가까이 맡지 않고 바람을 일으켜서 맡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에 정리한 내용들을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과학적인 관찰 방법 11쪽에 아까 밑줄 쳐놓은 거 있죠? 거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과학적인 관찰 방법 알아보기. 먼저 관찰이란? 관찰이 뭐죠? 네, 탐구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바로 관찰이라고 합니다. 또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감각기관은
무엇이 있죠? 몇 가지? 네, 눈, 코, 입, 귀, 피부의 5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감각기관만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이용하죠. 어떤 거? 돋보기, 현미경, 청진기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했는데 어떤 거는 이건 관찰이 아닌 것 같다. 어떤 것들이 관찰이 아니라고 했죠? 아까? 자신의 생각, 또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건 관찰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까 말했던 모르는 것을 과학적인 관찰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것만 관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럼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과학적인 관찰 방법 정리해 봅시다. 대상을 관찰할 때는 여러 가지 뭐를 이용한다? 무엇을 사용한다? 5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합니다. 감각기관만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는 돋보기, 정면미경, 청진기 등과 같은 무엇을?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 자신의 생각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관찰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선생님이 2번씩이나 핵심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6쪽에 적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관찰 결과 아니라는 걸 유의해서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과제가 있어요. 오늘 공부한 다음에 실험 관찰 6쪽 관찰 내용을 정리해 오세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12쪽, 13쪽은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건데 먼저 예습을 해오세요. 과학책에 밑줄도 쳐오세요. 중요한 낱말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수업에서 만나는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실험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고 오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선생님과 만나는 수업 시간을 활용합시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라는 주제로 공부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부탁했죠? 자를 꼭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 첫 시간 수업 조금 힘들었죠? 오늘 원격 수업이라 여러분 지치지 않게 조금 짧게 하고 싶었는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디지털 교과서 안내도 해야 되고 이학스터 게시판 활용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준비물도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받기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꼭 필요한 내용만 넣어서 원격 수업은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3학년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굿! 자, 모두 안녕!